자, 오늘은 현대 AI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 기술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쭉 성공만 해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망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부활한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막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뜨거웠던 희망이 어떻게 깊고 추운 실망의 계절, 이른바 AI의 겨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인공신경망의 역사는 정말이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했어요. 1940년대에 처음 연구가 시작되고 80년대에 역전파라는 엄청난 기술이 나오면서 2차 붐이 일었죠. 신경망이 스스로 실수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광도 잠시 90년대 후반부터 정말 기나긴 AI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다시 부활의 서막을 열게 되죠. 근데 90년대의 연구자들이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신경망층을 더 깊게 쌓으면 모델이 더 똑똑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층을 쌓을수록 오히려 성능이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아예 학습을 멈춰버리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목을 잡았던 치명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왼쪽을 보시면 학습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층이 깊어지니까 학습에 필요한 신호,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저 아래층까지 전달이 돼야 하는데 가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오른쪽 설계 문제는 더 근본적인 거였어요. 도대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이 없었어요. 그냥 연구자들의 감이나 노하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암흑기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하나 있긴 했어요. 바로 이미지 인식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 우리가 아는 그 CNN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5계층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당시엔 신경망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워낙 팽배해서 이 놀라운 성과조차도 그냥 어쩌다 된 거겠지 하면서 거의 잊혀지고 맙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2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어떻게 부활의 봉화가 타올랐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길고 긴 겨울을 끝낸 영웅이 바로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그가 제시한 사전학습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뭐냐면 깊은 신경망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 층씩 예습을 시켜서 훨씬 똑똑한 상태에서 본 학습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먼저 이 복잡하고 깊은 네트워크를 일단 낮게 층으로 다 분해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층부터 순서대로 정답이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스스로 뭔가 패턴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일종의 자율학습인 셈이에요. 이렇게 한 층 한 층 똑똑하게 예습이 끝난 층들을 다시 착착 쌓아서 전체 네트워크의 시작점으로 쓰는 겁니다. 와, 바로 이 방법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깊은 네트워크를 드디어 학습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서 딥러닝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부흥기를 열게 됩니다. 떠났던 연구자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고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전학습이 일단 문을 열어젖히니까 그 뒤는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면서 딥러닝을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들을 마구 쏟아냈죠. 여기 보시는 렐류는 학습 신호가 사라지는 걸 막아줬고요. 드롭아웃이나 배치 정교화 같은 기술들은 모델이 엉뚱한 꼼수를 배우는 걸 방지해줬어요. 애덤 같은 최적화 도구는 훨씬 더 똑똑하게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줬고요. 이런 도구들 덕분에 딥러닝이 드디어 실용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그 출발점, 사전학습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죠.
이 문장이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알고 보니 깊은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불신과 회의론이 깨지고 이거 되네? 하는 새로운 자신감과 낙관론이 연구계 전체에 퍼져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산막,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도구들이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상상도 못했던 혁신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폭발적인 발전의 시대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주역 중 하나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긴 글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똑같은 비중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단어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지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하는 어텐션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구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영향력은 이제 AI 분야를 넘어서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과학 분야에서는 수십 년간 인류의 숙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알파폴드가 풀어버렸고요. 공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고 심지어는 한때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었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이 창작의 영역까지 딥러닝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날 AI가 마주한 한계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AI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인지적 자동화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인간이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저런 출력을 내놔라고 미리 다 정해준 틀 안에서 작동하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능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과적합이라는 이 오래된 숙제와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문제의 진짜 본질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 데이터에만 우연히 나타나는 특징, 일종의 꼼수를 배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더니 고양이의 생김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진 배경에 맨날 같이 찍혀있던 특정 무늬의 소파를 보고 이 소파가 있으면 고양이구나 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게 바로 자기지도 학습, 즉 SSL입니다. 이건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모델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풀면서 데이터에 숨겨진 진짜 구조와 맥락을 터득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문장에서 일부러 단어 하나를 가려놓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 하고 스스로 맞춰보게 하는 거죠. 이 자기지도 학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PT-3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GPT-3는 앞서 말한 트랜스포머 구조에다가 방금 설명한 자기지도 학습 방식을 결합한 모델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프롬프트에 딱 몇 개의 예시만 던져줘도 이전에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현대 모델들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조. 이게 GPT-3가 학습한 데이터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입니다. 4조 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이렇게 단 몇 개의 예시만 보고도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GPT-3의 퓨샷 학습 능력.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인지적 자동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꽉 막혀있던 기존 AI의 한계를 드디어 깨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정말 정교한 자동화 기술을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모델들이 점점 더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면 과연 AI는 언젠가 진짜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